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3월 1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잠들 못 주무셨죠? 네, 이런 극적이고 아주 시속 게임, 아주 피를 말리는 게임은 저도 처음 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승자에게는 축하를, 또 아쉽게 또 패하신 분에게는 또 위로의 말씀을 진짜 전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끝이 나고 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딱 아다리가 맞아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오늘 참 궁금한 하루인데요. 져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우리 친구분들은 주가라도 좀 올라서 좀 데일밴드 역할이라도 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하고 가볍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녁 내내 뒤척뒤척 하다가 선거 결과 보느라고 잠을 못 자서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주요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는 유가 급락이죠. 네, 유가가 거의 12%, WTI 기준 12% 정도가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유럽이 먼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도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일단 회담을 제의했다는 거죠. 네, 이 회담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고위급, 지금까지 만난 회담 중에서 가장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그 회담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나오지 않을까, 서로 합의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동시에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여러 요인들이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죠. 그다음 한국에서는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또 이재명 후보자와 또 우리 지지했던 많은 친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나면 끝난 거죠.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마음도 추스리시고 네, 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 견디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오늘 유가가 급락하니까 또 살짝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 오늘 상승은 데드캣 바운드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일 금요일 시장까지 한번 시장을 지켜보고 그 다음 주에 지속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 반짝하고 또 죽어나는 건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글로벌 시장들의 움직임을 봅시다. 다우는 플러스 2%, 나스닥은 3.59%, 네, S&P는 2.57%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7.13%가 상승을 했고 독일이 7.92% 상승하며 마감을 했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할지 매우 기대가 되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뭔가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데 정강 후약일 것이냐, 정강 후 덕강일 것이냐,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 선물 시장의 움직임일 것 같아요. 선물 시장이 꼬리를 달고 또 내려온다면 정강 후약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 선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약세보다는 정강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 여러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주요 뉴스 한번 간추려 봅시다. 네, 20대 새로운 대통령이 됐죠. 네, 20 몇만 표 차인데 아쉬운 것 같아요. 더 아쉬운 건 무효표가 30만 표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안에 섞여 있을 것 같은데, 깻잎 한 장 차이기 때문에 향후에 마음에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과 또 이런 것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곧 있으면 또, 우리 그 선거가 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또 민심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나 진 자나 서로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대치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러시아는 원유 수입 금지를 내렸는데 사실상 경제전쟁을 선포한 거다 러시아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는 제재에 불복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 미국은 여기에서 계속 어나운스먼트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국이 탈러시아 움직임 속에서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쪽으로 또 잔머리를 굴리네요. 중국에도 잔머리 정말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눈에 띈 것은 조 바이든이 디지털 자산 혁명명령을 공개했다. 그렇죠? 디지털 자산의 경쟁력이라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무슨 정부 홈페이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졌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자산으로 가는 러시아 돈을 제재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박살이 났는데, 이 바이든의 이런 행정명령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심리를 역으로 돌려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지만 일단 심리를 살짝 돌려놓는 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뭐 제플리 건들락이라고 이름이 아주 뭐 특이하네요. 네. 더블라인 캐피탈 CDO라고, 이 사람이 미국 채권왕인데 채권을 가장 많이 움직이고 파워 있는 사람인데, 미국이 올해 인플레이션이 10% 가까이 오를 듯하다. 곧 있으면 이제 인플레이션 발표가 되죠. 8% 예상을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10%까지 오른 다음에 깎일 것인지 더 갈 것인지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일단 맥스를 10%까지 찍을 것이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 이번 달에 8%가 가더라도 끝이 아니, 꼭대기가 아니다. 더 갈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긍정적인 소식, 러시아 쪽에서 협상 이야기와 WTI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는 긍정적인 이야기와, 또 뒷면에는 데드캣 파운드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바로 꺾이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올해 더 시간이 끌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긍정적인 요인이 승리를 한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헤드라인을 보면 피치가 러시아 신용등급을 추가 등급 C로 이제 낮춰버렸죠. 그냥 국가 부도 임박과 비슷한 C 등급을 낮춰버렸습니다. 골드만이 원자재 시장의 유동성이 붕괴된 상태이다. 높은 변동성이 전망된다. 얘들은 이런 거 가지고 장난한다고 제가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원자재 시장을 가지고 좌지우지한다. 제프리 컨들 아까 이야기했죠. 네, 올해 미 10% 인플레 10% 인상 예상된다. 이 이야기가 블룸버그 헤드라인 뉴스로 올라왔답니다. 자, 또 다른 뉴스들을 보면은 뭐 EIA가 주간 원유 재고가 186만 3천 배럴로 감소했는데 유가는 급락을 했다. 미국 원유 확보율에 베네수엘라와도 접촉 중이다.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이 1차적이고,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이란의 석유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 가능성, 그렇지, 이 접촉 가능성. 또한 아랍에미리트가 UAE가 오펙 플러스에게 증산에 나서라, 우리 같이 증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수요 측면에서도 깎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2007년과 2009년에서도 이렇게 유가가 100 몇 달러를 치고 가니까 수요가 확 깎이는 거죠. 하루에 400만 배럴씩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도 나타나는 거죠. 수요 측면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았, 유가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긍정적인 분석을 나오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잠깐 공약들을 한번 짚어봅시다. 먼저 자본시장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증권거래세는 유지한다. 제가 봐서는 뭔가는 조치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증권주라든지 이런 주들이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런 면들은 기본 펀더멘탈을 튼튼히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주들에게도 신주 인수권을 주겠다. 그렇죠? 우리 물적 분할을 하면 아무것도 안 주는데 이제 신주 인수권을 주겠다는 거죠. SK 이노베이션 같이 곧 물적 분할을 내년에 예고한 기업들은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 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다스리겠다. 그 다음에 경영진의 스톱옵션을 강화하겠다. 장내 매도 한도를 제한하겠다. 이런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그 금융지주 형태로, 지주사 형태로, 금융지주가 아니라 지주사 형태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지 않겠나. 또 지주사로 전환하려는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KT도 이제 곧 지주사로 전환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포스코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이러한 기업들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는 어떤 제도의 변화, 리더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수혜주도 나타나게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가장 큰 경제에 대한 정책은 부동산하고 이제 원전에 관련 전력 관련 정책이죠. 예,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을 250만 원 이상을 공급하겠다. 부동산 세제를 좀 낮춰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GTX 같은 교통 인프라들을 깔아서 쉽게 서울에 접근하는 그러한 제도를 썼는데 이제 건설주, 원전주들이 상승 분명히 나타날 건데 문제는 지금 팔아야 될 거냐 아니면 더 가지고 갈 거냐 이런데 뒤에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국채 금리는 살짝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네요. 네, 2년짜리는 4.5bp, 5년짜리는 7bp, 10년짜리는 7bp, 10.94까지 다시 올라왔네요. 30년짜리도 5.4bp,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조 바이든의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라는 이런 지시는 가상화폐 시장을 다시 4만 달러를 회복하는 그러한 되돌림으로 나왔습니다. 8.5%로 상승해서 41,774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상승도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게 지속적일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거죠. 그렇죠? 네, 항상 전쟁에 대한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소식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네, 미국, 유럽 주식의 강력한 반등과 선거 결과로 인한 주가 반등이 오늘 예상이 됩니다. 선거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패한 분들은 주가 상승이라도 강력하게 나타나서 위로의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 일단 원전주 상승이 크게 나타날 걸 보는데 오늘 10% 이상 크게 상승하면 일단 30% 정도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 원전주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도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음 주에 상승시마다 나눠서 분할 매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아니면 50% 정도는 이번에 줄이고 그 다음에 정권 출범할 때까지 50%는 한번 더 길게 끌고 가보는 그렇죠. 다양한 이제 호재들이 이제 새로운 정책들을 막 쏟아낼 것 같은데 건설과 원전주가 가장 수혜가 나지 않을 수혜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두 종목, 두 섹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다음에 러시아 협상의 제의는 언제든지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드캣 파운드다. 죽은 고양이도 위에서 떨치면 덜썩 한번 올라오는 그런 데드캣 파운드인지 아니면 정말 바닥을 치고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될지는 다음 주에 좀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저가이고 바닥이라는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하루 가지고는 신호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협상이 잘 돼야 되고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적에서 이 정도면 베일리에이션 조정이 충분하다는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페드가 좀 단계적으로 아주 급진적인 거 아니라 단계적으로 긴축을 하겠다는 어떤 긍정적인 사인을 시장에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신 뉴스에 따라서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유불리가 아주 혼재된 그런 복잡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녁 내내 특히 우리 아빠들 이런 거 보시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다 날밤을 꼬박 샜는데 마음들 잘 추스리시고 또 새로운 삶을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패배했다고 마음의 위로를 좀 상처받지 마시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동안 이제 열심히 뛰어준 모든 양쪽 진영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이제 합체하죠. 합치고 이 어려운 시절에 경제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